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전총. 저는 연변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볼 이야기는요.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에요. 저희가 충격적인 소식 자주 들고 오긴 하는데요. 이것도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곧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고 어쩌면 어딘가에서 일어날 수도 일어나고 있어요. 있습니다. 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스토리가 뭐냐면요. 세 자녀, 10대의 세 자녀가 와이파이를 끈 엄마를 향해서 벽돌과 부엌칼을 들고 이제 공격을 했다는 그런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10대 아이들한테 그만큼 이 와이파이가 너무나 간절했고 그것을 이제 차단했던 엄마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이제 엄마에 대한 공격으로 나타나서 결국 엄마를 칼을 들고 쫓아가고 벽돌을 던져서 상해를 입히고 그래서 엄마와 할머니, 그것을 말리던 할머니가 이제 상해를 입는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해외 단신이라서 그 네. 이면에 있었던 사건 이제 배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죠. 이제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가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에 그렇죠. 대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저는 이 뉴스 보면서 사실 우리나라도 진짜 멀지 않았고 제가 보는 사건 중에 유사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를 들면 이제 휴대폰을 이제 밤 늦게까지 친구들과 대화하고 휴대폰으로 연락을 해서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고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있죠. 부모님이 휴대폰을 뺏으면 정말로 난리가 납니다. 아이들이 돌변하겠죠. 예, 폭력이 욕설이 난무하기도 하고 심지어 제가 전에도 이 말씀 드리지 않았나? 저기 창문에 아파트 17층 창문에 매달렸다고? 그거 처음 듣는데요? 예. 근데 못 나가게 하니까 예, 아파트 17층에 매달려가지고 거기서 내려가겠다고 하다가 자고 일어나셨는데 소방차 소리가 들리고 문을 두드려서 보니까 우리 아이가 창문에 매달려 있어서 다른 사람이 신고한. 아, 정말요? 네. 뭐 정말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네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SNS로 사귄 친구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죠. 이제 이게 좀 정도가 심하냐 심하지 않느냐 이 정도의 차이만 있지 사실 요새 10대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누구나 겪으시는 어려움일 수 있어요. 그만큼 그냥 우리 단순히 아이들 게임이 아니라 SNS 자체에 의존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요즘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게 정말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SNS에서 온라인상으로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 SNS라는 게 완전 그냥 친구를 사귀는 그 소통의 장이고 그 만남의 장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걸 빼앗겼다라는 것에 대한 분노가 그렇게 굉장히 격하게 공격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만큼 또 이게 능숙하기도 하고 부모들이 네.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기도 하니까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진 거잖아요.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능력도 저희 때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것에 대한 어떤 올바른 사용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때는 자칫 잘못해서 이게 범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그 미국의 사건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를 차단당한 그것 자체에 분노해서 되게 이제 할머니와 엄마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했다면 또 다른 형태로 범죄로 이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최근에 문제가 되는 딥페이크 영상이요. 이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서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이 도덕적인 기준, 바른 맞아요. 기준이 세워지지 않아서 사실 그 딥페이크 영상,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서 그 피해자가 된 사람들이 작년에 한 600만 가량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80%가 10대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어린 그 청소년들이 16%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 디바이스를 사용할 때 어떤 기준을 모르고 이 디바이스에 접근하고 거기서 생기는 친구들이나 커뮤니티에 쉽게 젖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범죄의 경계선이 매우 모호하게 훅 넘어가 버리는 거죠.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거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장난처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요즘에는 자기 엄마 사진을 이렇게 이런 음란물에 합성을 해놓고 엄마 능욕
이런 타이틀이 붙고 또 선생님 얼굴을 붙여놓고 선생님 능욕 이런 타이틀이 붙는 영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히 그렇게 만들어서 자기 혼자 재미삼아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를 공유하기를 원하잖아요. 내 친한 친구한테. 근데 이렇게 공유하기 시작했을 때는 이게 유포가 되고 어디까지 유포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사실 윤리가 무너진 시대에 대해서 되게 개탄을 많이 하는데 디지털 윤리 교육이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정말 필요해요. 사실 이 얘기 되게 몇 년 전부터 나왔던 건데 사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채팅을 할 때 채팅 상대방에 대한 윤리부터 가볍게는 네. 쭉 말씀드렸지만 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 본인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기본 교육, 그리고 그 대화 너머의 상대방, 내가 익명성이 보장될 때 상대방에게 지키는 교육, 그리고 이게 위험해졌을 때 어떤 용도로까지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경계선을 분명히 하는 교육이 너무 시급한데요.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울 수 있는 게 표현의 자유라는 부분하고 조금 이렇게 이게 약간 상치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온라인에 그 기사에 댓글 쓰는 거 보면 거기도 뭐 상처를 주거나 혐오감을 주는 그런 단어들 이런 것들은 사용하면 필터링을 거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거기는 표현의 자유의 장으로 열려져 있고 거기는 그래도 성인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서로 어느 정도 그게 아주 심각한 욕설이나 이런 뭐 모욕적인 언사나 이런 것들이 아닐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이제 확보가 될 수가 있지만 처음 이 모바일 기기를 가지고 처음 이제 디지털 라이프를 시작하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는 분명히 이런 어떤 기준을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교육부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AIDT와 관련해서도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AI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는 것도 먼저는 윤리교육을 빡세게 좀 시켜줘라. 아이의 의무교육 시간은 뭐 3시간 이런 게 아니라 시작할 때마다 예를 들어 한 20분 정도는 윤리교육을 정확하게 어떤 용어는 되고 어느 정도는 되고 먼저 시작하고 이 기기를 사용할 때의 마음가짐 등을 알려준 다음 시작해야 되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집에서 이거를 예를 들어 휴대폰을 줄 때 교육과정을 의무화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예, 그러면 어차피 디지털 생활이 익숙해지고 어린 시절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AIDT를 지급할 때 윤리교육을 반드시 넣어서 이 기준선을 분명히 해주는 거죠. 그렇죠. 아이들에게 기준을 알려주는 게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유와 인권 전에, 자유와 인권은 사실 선택의 문제잖아요. 내가 이 자유를 선택할 것인가? 혹은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아니라 넘어갈 수 없는 선을 분명히 해준 이후에 이 안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기준 교육이 꼭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그게 저는 AIDT 도입할 때 약간 꼭 그걸 계기로 해서 모멘텀으로 삼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근데 뭐 지금 AIDT 논의가 약간 답보 상태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는데 AIDT 논의할 때 이걸 같이 싹 넣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야기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AIDT 논의는 저는 어차피 한 번은 거쳐가야 되는 논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고 옛날에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뭐 다 이거를 수기로 작성을 했었잖아요. 페이퍼나 이런 것들, 서류 같은 거. 그렇지만 이제 그게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걸 다 이제 바꿨잖아요. 그것처럼 맞아요. 이제 우리도 교육도 마찬가지로 언젠가 이거를 한 번은 바꾸게 될 거고 서서히 바꾸느냐 어떤 이제 이렇게 극적인 어떤 계기를 통해서 확 변화의 어떤 물줄기를 이렇게 바꿔갈 거냐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은 그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거든요. 저는 AIDT를 도입하든 안 하든 아무튼 디지털 윤리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예, 이거를 좀 교육과정에 넣는 시도가 필요하지 않나. 사실은 그랬어요. 이제 저희 애들이 어릴 때만 해도 이제 이 스마트폰을 아이들에게 주는 문제, 이거에 대해서 이걸 이제 어느 정도 아이들이 분별력이 생길 때까지는 주지 말고, 사주지 말고 조금 분별력이 생긴 만 15세 이상, 16세 이상 이렇게 됐을 때 주는 게 어때? 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부모들이랑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미 그 시대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그때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아니 자동차 운전하는 운전면허도 이게 물론 편리한 걸 알지. 그렇지만 이게 가지고 있는 위험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책임질 만큼 성숙해졌을 때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주는 것처럼 이 모바일 기기를 사용할 때도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도입을 하면 어때? 이게 좋은 장점도 있지만 이것으로 인한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게 충분히 나이가 성숙할 때까지 아이들이 판단력이 있을 때까지 좀 보류하는 거는 어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미 그 시대가 지난 것 같아요. 이미 어릴 때부터 요즘 태어나서 고개만 갸웃해도 다 이렇게 한다잖아요. 터치해서 다 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왔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디지털 유목민 시대, 뭐 이런 노마드 시대,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규제할 수 없다라면 차라리 처음에 이거를 갖게 되는 그 시점에서 분명하게 어떤 그 기준들을 세워주고 에티켓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교육들이 되게 시급한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이제 범죄자들이나 특히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성폭력 예방 교육 안에 이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근데 범죄자가 된 이후에 예방 교육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범죄가 되기 전에 요만큼 해서 기본 에티켓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제 도덕과 윤리를 가르칠 그 시점에 디지털 이제 문화에 대한 에티켓, 이렇게 질서를 좀 가르치는 부분이 생기면 조금 나아질까요? 그럼요. 아니,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래도 기준을 가르쳐 놔야죠. 네, 저는 그 어렸을 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알아야 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이런 책이 옛날에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어렸을 때 그런 기준들을 바로 세워주는 교육이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물론 이제 그 교육이 딱 학교에서 어떤 뭐 아주 무슨 의무적인 교육이나 이런 형태로 주어질 수도 있고, 사실은 밥상머리 교육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 요새 힘들어. 네, 같이 힘들어요. 밥 먹지도 그러니까 않잖아요. 밥을 못 먹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밥상머리 교육이 정말 좋은데, 같이 식구들이 머리를 맞대고 밥 먹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어떤 가정에서 그런 어떤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에티켓들이나 이런, 타인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이런 것들을 다 가르치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그래요. 요즘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제 디지털 성폭행의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의식의 문제다, 인식의 문제다. 그러면서 이거를 찍어서 이걸 비동의하에 동의하지 않고 유포하는 게 문제다. 이런 시각이 있어요.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거든요. 제작하는 게 문제죠. 그렇잖아요. 동의했잖아, 근데. 제작을 했잖아. 제작한 사람이 잘못이지. 동의를 했잖아. 그렇죠. 네. 네. 사실 이런 토론이 저는 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아예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토론을 시켜보면 돼요. 동의를 했잖아. 근데 그게 동의가 가능한 거야? 언제라도 마음이 변해서 유포할 수 있는데 그 약속을 그렇죠. 믿을 수 있어? 그렇죠. 이 토론 한 번만 해보면요. 동의 안 합니다. 동의 안 하죠. 그리고 답이 나오죠, 스스로. 그러니까 이게 비동의 유포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 이것을 정말 엄마 능욕 영상을 만들 것인가, 선생님 능욕 영상을 만들 것인가, 이거부터 제대로 판단해서 옳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주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맞아요. 네. 장난삼아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 죽는다고. 네네. 그 딥페이크 피해자가 된 사람을 어떻게 모욕하거나 괴롭히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도 이 작은 장난으로서 시작한 행동으로도 엄청난 피해가 양산될 수 있고, 그럼요. 뿐만 아니라 제가 꼭 강조드리는 거는 이 행위가 범죄입니다. 맞아요. 내가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범죄인 줄을 모르고 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네. 몰랐다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교육과 이 문제를 여기 아예 접근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너무 시급한 그러니까 상황이 예를 아닌가. 들면 이런 거예요. 요즘 학교에서 성교육하면서 동의만 하면 너희들이 성행위를 할 수 있어라고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진짜 배운 대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남학생들은 피의자가 된다니까요. 성폭력 피의자가 돼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정말 아이들이 이걸 모바일 디바이스를 쥐게 되는 그 첫 순간부터 바른 기준을 가르칠 필요가 너무나 시급하다라는 거죠. 사회가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배워야 할 것도 많고 알아야 할 것도 많고 조심해야 될 것도 너무 많아서 저희도 말씀드릴 때마다 우리가 좋은 소식만 전하고 나누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정말 맨날 사회의 어두운 면만 이렇게 걱정스러운 부분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좀 더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밝고 아름다운 세상에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영상을 만들고 저희들의 의견을 이렇게 내고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이 응원해 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